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금 이 7함대 전용 항공모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도양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수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돌아온답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돌아온다는데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이 서태평양에 우리 지역에 항모 3척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지역의 터줏대감인 로널드 레이건이 온다고 하니까 이거 4척이 되네요. 뭐 하겠습니까? 뭐 할 건지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가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손을 잡고 미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잉이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모델이 바로 우리 한국 공군이 쓰는 A330 MRTT입니다.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가 미국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고 미 공군 신형 공중급유기 사업 KC-Y 프로그램에 출사표를 던지며 스탠딩 챔피언 KC-46A에 도전장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KC-X 사업을 따낸 보잉의 수성이냐 A330의 서력전이냐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미 공군 브릿지 탱커 컴페티션에 내놓을 차세대 주자로 유럽 에어버스와 손잡고 공동개발 중인 LMXT 모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160여 대의 신형 공중급유기를 조달하는 KC-Y 사업을 위해 개발되는 기종인데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성능이 검증된 A330-200 MRTT 모델을 기반으로 미 공군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개발된 최신 기종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우리는 기존의 MRTT에서 검증된 첨단 카메라와 비전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다 라며 그동안 KC-46A의 중대 결함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카메라 시스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요. 오는 2023년까지도 해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진 보잉과 달리 자신들은 이미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보잉을 압도한다는 것이 로키드 마틴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보잉은 지난 2010년 A330 MRTT를 물리치고 KC-X 사업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요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대량 납품은커녕 해외 수주에도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A330 MRTT는 13개국에 판매되어 서방 세계의 표준 공중급유기 자리를 꿰차는 성적을 기록해왔습니다. 미 공군은 과도기적인 급유기 전력으로 KC-Y를 선정해 오는 2029년부터 연간 15대씩 160여 대의 신형 공중급유기를 조달할 방침인데요. 과연 KC-46A가 또 한 번 승리할지 아니면 A330 MRTT가 서력전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60대짜리입니다. 우리 한국 공군이 4대의 공중급유기 사업을 했죠.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4대의 공중급유기 사업을 했고 거기에 우리 한국 공군은 A330 MRTT를 선정했고 일본은 미국 보잉의 KC-46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본이다 라고 당시에 그랬는데 일본 지금 완전히 지금 처참합니다. 왜냐? 이 KC-46이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 KC-46 미국과 하고 이 프랑스의 A330 MRTT하고 경쟁을 할 때 저는 그냥 순수하게 뭐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뭐 미국 무기라면 무조건 똥꼬까지 빠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무기 좋아합니다. 왜냐? 대부분 미국제 무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미국제 무기를 좋다고 한 것이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비슷하면 우리께 제일 좋고 아니면은 가격 싼 게 좋고 또 아니면은 진짜 센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 A330 MRTT는 프랑스제였지만 유럽제였지만 사람을 일단 많이 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한 그런 수송 작전 또 아프가니스탄의 미라클 작전 이런 거 갈 때 우리 공중급이 가지 않습니까? 왜 갈 수 있냐? 수송 능력이 한 280명을 태울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KC-46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값이라면 수송 능력이 280명이나 태울 수 있는 A330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저 KC-46은 검증되지 않았다. 근데 A330은 지금 검증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앞으로 많이 이 KC-46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일단 검증을 안 됐으니까 280명이나 태울 수 있고 근데 KC-46은 100명도 못 태우니까 이게 좋다. 라고 이제 그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뭐 우리는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된 그런 선정이었고, 당시 일본은 미국 보잉의 KC-46을 선정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 A330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후방 여기 이제 기름 이렇게 붐으로 해서 기름 넣어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직접 보면서 이렇게 넣어줘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야간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카메라가 또 장착되어 있는데, 이 직접 보면서 넣어줄 수 있는데, 이 보잉의 KC-46은 뭐 뒤에 가서 보냐, 그냥 조종석에서 앞을 보고 비행하면서 그냥 여기서 요즘 우리 차에 후방 카메라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언뜻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선진적이죠. 그래서 선정된 겁니다. 뭐 이런 장치들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사람 많이 못하고 이런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났지만, 그래도 이제 공중급유기는 기본적으로 기름 넣어주는 게, 연료 넣어주는 게 자기 본연의 임무니까 미국은 이걸 선정한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으로서는 국산이고 A330은 유럽제고, 그래서 이걸 선정했는데 이 카메라, 이게 딜레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운전 주차할 때 이제 후방 카메라 차량이 승용차에 있는데 이게 완전 실시간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주차할 때 워낙 천천히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뭐 굉장히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어떤 그 바운스를 하면서 하는 그 비행을 할 텐데, 이때 꽂아줄 텐데 실제로는 여기 바운스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건 한참 뭐 0.1초 후에 보인다? 그러면 큰 사고 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아직 제대로 작동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 외에는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큰일 났다 해서 다시 이 KCX 사업을 X에서 다시 Y로 쪼개가지고 160대 사업을 지금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정말 제정신인 나라라면 이 A330을 선정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는 그냥 에어버스 상태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이번에는 로키드 마틴하고 제휴했기 때문에 이건 뭐 국산이 아니다라고 우기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해서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기 체계를 선정할 때 무조건 국산이니까 이거 해줘야 돼, 이거는 안보하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미국이 이 국산이니까 KC-46 선정하자 해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저기 이 공중급이 운영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기 체계는 국산 제일 좋은데 성능 떨어지면 외제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국가의 생명을 지켜준 무기체계인데 여기에는 국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지원 임무에 투입했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다시 서태평양 지역으로 복귀시킨다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10월 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쿼드 캐리어 무력 시위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 해군이 현지 시각 17일 로널드 레이건 전단의 중동 철수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항모 전투단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 철군 지원 임무를 수행해온 레이건 전단은 최근 이 해역에 도착한 SX 원정 타격 전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지난 17일 오만만에서 빠져나와 현재 인도양에서 동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개월간의 임무를 수행한 레이건 전단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실시한 뒤에 다시 본래 작전구역인 동북아시아 일대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남중국해 무력 시위에 나섰던 칼빈슨 항모전단도 18일 남중국해를 빠져나와 현재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므로 이들 항모는 이르면 9월 말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만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태평양에는 괌에서 정비 중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 오키나와에서 정비 중인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이 돌아오고 퀸 엘리자베스의 정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4척의 항공모함이 모이는 쿼드 캐리어 무력 시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나의 전구에 무려 4척의 항공모함이 집결하는 것은 걸프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번에 집결하는 4척의 항모 가운데 3척에는 사실상의 게임 체인저급 위력을 가진 F-35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미국 대단하죠. 또 미국의 동맹인 영국까지 나서서 지금 이 지역에 항모 4척이 집결을 하는데 그 중에서 3척이 F-35를 탑재를 합니다. 칼빈슨 항모는 F-35C 캐터필터 사출기로 쏘는 F-35C 전투기,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지금 2개 대대의 F-35B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국 공군, 하나는 미 해병대, 이렇게 해서 혼성
대대가 비행 전단이 꾸려져서 지금 퀸 엘리자베스 항공에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강습 상륙하면은 역시 4만 톤이죠.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는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전 2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척은 F-35, 그리고 레이건 전단은 스포넷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레이건 전단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다 이제 끝냈습니다. 지원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수위로 반응을 하고 있고, 또 호주하고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가 대중국 안보 공동체인 오커스를 발족한다 라고 선언하고 호주에 핵 잠수함까지 제공한다 라는 발표가 있은 후에, 중국이 지금 호주를 보고 니들 핵 공격 대상될 수 있다 라는 협박까지 했죠. 그렇게 해서 홍콩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 호주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로 인한 영국과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 또 영국의 항모 내척, 거기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호주의 군함도 같이 따라붙어서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중국 앞마당에서 무력 시위를 할 텐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난번에 이 퀸 엘리자베스 왔을 때처럼 그냥 한 1000km 떨어진 데서 혼자서 섀도우 복싱하고 싹 들어가는 거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섀도우 복싱이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참 양사방에 똘똘 포위가 되어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럴 때 이런 엄청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버리고 중국의 똥꼬를 빠는 그런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